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예전에 레전드가 된 직장인들 1편은 욕설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라는 경고가 와서 피치 못하게 비공개로 돌리게 되었는데, 이는 추후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살다 보면 별의별 직장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럼 레전드가 된 직장인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커피 타서 돈 번 직원입니다. 2016년 네이트판에는 회사에 카페 차린 직원이라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여직원은 3명뿐이고 나머지는 남자 직원인 회사에 24살의 여성 직원이 한 분 들어왔다는데요. 이 회사의 탕비실에는 간식거리가 항상 많았고 글 작성자와 다른 직원이 돈을 합쳐 사온 커피 머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입 여직원은 매일 아침마다 자진해서 커피를 타서는 직원들에게 줬다고 하는데요. 아예 사람들마다의 취향까지 파악해서는 맞춤형 커피로 타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야 잘 먹을게요 하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해줘도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은 매일매일 커피를 그래도 타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수기 위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믹스 200원, 더치 300원 같은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건데요. 사람들은 그냥 누가 장난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입 직원이 지금까지 커피 가격을 정산해서 5월 분이라며 써놓았다는데요. 5월 한 달간 지금까지 타온 커피라며 매일매일 메모해 놓은 거라 틀리지 않을 거라며 아래에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무실 직원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그냥 얼마 안 되는데 입금해 주자부터 절대로 못 주니까 그렇게 알라는 사람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부장님이 들어와서는 해당 상황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그 직원에게 카페를 차릴 거면 임대료를 내라며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은 울면서 사무실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며칠 후에 후기까지 올라오는데요. 직원들끼리 계산해보니 약 30명의 직원들에게 1인당 15,000원 정도씩 청구하였던 걸로 계산이 되었고, 아예 이날은 이 직원이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에 실장님에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문자를 넣었다는데요. 글쓴이가 그 직원의 업무를 하기 위해 그 직원의 컴퓨터에서 해당 글을 쓰고 있다고 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말 장사하려면 베풀처럼 가게세, 수도요금, 전기세, 렌탈비 같은 거 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5만원 먹튀한 사람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린 법무법인 사무장입니다. 보통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시는 분들이 사무장인데요. 각종 소송에서의 서류 작업이나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엔 5만원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장은 2014년 자취방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미리 3개월치를 선불로 입금해달라고 했다는데요. 깨름칙해서 5만원만 입금했는데 그 5만원을 먹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은 바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송금해준 계좌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보니 범인은 강원도로 이미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집으로 촉탁서라는 것을 보냈고 아버님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아예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여 선고기일까지 잡아버립니다. 워낙 소액 사건이다 보니 선고도 2주 만에 나왔다는데요. 피고인이 변론조차 하지 않았으니 원고 승으로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했다는데요. 다시 말해 돈을 안 갚았으니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심사 끝에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는 연락도 오지 않았다는데요. 2년이 지나서 아예 예금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고 모든 계좌를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5만원을 먹튀한 지 3년 만에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2014년도에 그쪽 분께 실수를 한 것 같고 죄송하며 현대는 죗값도 받고 나와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은행권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여러가지 비용만 50이 들어
들었으며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신의의 문제라면서 풀어줄 마음이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데요. 2017년 당시에 8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가 자동 말소된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3차 공격을 들어간다고 하니 2025년이 기다려집니다. 혹시나 돈 떼이신 분 있으면 이 방법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허위 출생신고한 여승무원입니다.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 요즘 회사들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은 그래도 잘 보내주고 출산 급여도 나라에서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다가 걸린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낳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여 출산 휴가를 받았던 건데요. 무려 3명이나 출생신고를 한 것입니다.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4년을 쉬었고 출산급여와 정부 지원금까지 4,8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갈 때가 되어 범행이 드러났다는데요.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에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도 잠수를 타버린 겁니다. 학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범행이 들통났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고 잠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6개월 만에 인천의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범인을 체포했는데 진짜 생후 90일 된 아들과 친어머니와 함께였다고 합니다. 수배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낳은 건데요. 범행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였다고 변명합니다.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입양할 마음으로 우선 출생신고를 했지만 입양 절차가 너무 복잡해 포기했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왜 양육수당까지 다 신청했냐는 질문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의심할까봐 그랬다는데요. 이런 변명은 CR도 먹히지 않았고 구속이 되었지만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곳의 의견을 수용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300억 계약 따낸 직원입니다. 이분은 직장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워낙 재미난 케이스라 넣었는데요. 어느 날 한 카페에 다른 직원이랑 월급 120만원 차이 나서 퇴사 통보한 후기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가 다닌 회사는 중소기업이면서 부서마다 딱 한 명만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법과 관련된 부서라서 난이도가 높지만 혼자 영어 논문과 한자 서적으로 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1년 만에 연봉 협상을 했다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직원 중 몇 명만 연봉을 올려주고 본인은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성자는 멘붕이 왔다는데요. 심지어 서류를 정리하다가 전임자가 받았던 급여 명세서를 보고 본인보다 120만원 높았던 것을 봤다고 합니다. 본인은 중국어 번역기 돌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300억짜리 계약까지 따낸 인재인데 연봉 동결이란 말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쓴 것입니다. 사실 회사를 한 번만 다녀본 사람이라면 해당 글이 주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법과 관련된 부서에서 300억짜리 계약을 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본인은 물론 남의 연봉에 대해 아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혹시나 연봉을 몇몇 직원만 올려주면서 이를 동결된 직원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글은 널리 퍼졌고 주작에 대한 비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글 작성자는 특히 300억 계약을 어떻게 번역기로 따냈냐는 질문에 본인이 유학 간 중국 회사 사장 딸이랑 영어 메일로 대화하여 계약을 따냈고 중국에서 보내준 계약서 초안에 상세 금액과 기간 같은 것을 써서 완성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거기에 한 유저는 도움을 주겠다며 전 직장에서는 차장님 혼자 800억짜리 계약을 딴 적도 있었다는 글까지 남기는데요. 다른 유저는 중소기업이지만 5,500억짜리 계약을 따기도 했다며 지원을 해줍니다. 심지어 800억 글을 쓴 사람은 이전 게시글에서 편순이들에게 시험 보는데 편의점에서 계산기 파느냐는 질문에 우린 CU인데 없다고 댓글을 단 것이 발굴되어 편순이임이 드러나면서 주작임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며칠 알바 대타해준 거라며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글은 어마어마하게 널리 퍼졌고 거의 모든 커뮤니티들이 일치단결하여 해당 글쓴이를 조롱하는데요. 글 작성자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인을 조롱하는 글을 보면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캡처해서 고소하려고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로 몇몇 조롱글들을 캡처하여 글쓴이에게 제보하는데요. 그리고 글쓴이는 비용이 조금 들 거라며 모금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댓글을 남겼고 심지어 카페 회원들은 150만원 정도를 모금하여 해당 글쓴이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모든 글들을 삭제하고 런 해버리는데요.
열심히 모금했던 분들은 글이 다 없어졌다며 어리둥절해합니다. 혹시나 이때 모금하신 분들은 앞에 이야기드린 사무장님 방법대로 하면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열심히 회사에서 고생하고 오신 직장인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